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는데 상대방이 경찰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언제까지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그때 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우송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첫 연락을 받으면 아무리 침착한 분도 당황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겁부터 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날짜에 순순히 출석을 하십니다. 수사관이 지정한 날에 무조건 가야만 불이익이 없다고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섣불리 출석하면 평생 후회할 조서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어색함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일정을 뒤로 미루시는 게 맞습니다.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율을 요청하시고 건강이나 업무 핑계를 대든 변호사와 상담하고 난 다음이라고 하든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은 바로 법적 대응을 위한 시간 확보입니다. 대개 송사를 처음 겪는 분들은 형사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한 번만 불러 조사하고 조서를 꾸며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곤 합니다. 이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대다수 사건에서 당사자를 더 부르지 않고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첫 경찰 조사 때 미처 하지 못한 말, 실수로 잘못했던 진술을 송치센 다음 정정하거나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원래도 어렵지만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간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석 요청 일자를 미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일정을 미룬 뒤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고소장 중복인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 과정은 원래 비밀이 원칙이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가 고소장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안다면서 고소장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고소장을 확인했을 때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단 한 줄이라도 미리 파악해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도신문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에 변호사와 동석하는 이유가 단순히 무서워서 혹은 말실수를 막아주니까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을 직접 듣기 위함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시 수사관이 사용하는 단어, 말투, 뉘앙스, 표정 등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지, 어디까지 심증을 붙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질문만 듣더라도 피해자나 참고인이 경찰에 와서 어떤 진술을 하고 갔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법률적 의미가 담긴 진술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호사도 준비 없이 진술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인, 특히 당황스러운 송사에 휘둘린 분들이 진술을 논리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해 본 다음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아프면 바로 수술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잖아요. 우선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술을 하거나 처방을 받습니다. 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법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 미리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인터넷을 대충 뒤져보거나 다급히 출석하지 마시고 꼭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준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송 변호사였습니다.